네, 오늘도 국내외 소식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중에서 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종목들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에서는 기다렸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힘도 참 느껴볼 수 있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을 바닥 확인이 급선무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날 출연이었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뉴욕 시장의 마감 결과를 봤을 때는 국내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아직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제가 조금 더 자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 7에서 8개월 연속 정도 연속 하락세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하루 이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뉴욕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국내 시장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뉴욕 시장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정규장 개장 직후부터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거든요. 혼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발표가 됐죠. CPI도 이제 2.5%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다. 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한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매월 발표했던 CPI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investing.com이나 홈페이지를 가보면 PC라든가 GDP라든가 CPI 이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년 동월 대비 몇 퍼센트를 기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을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 중요하지만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동안 어떤 동향을 보여줬는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 6개월 동안 수급 동안 동향을 봤을 때는 2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냉소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준에서 FOMC에서 말했던 건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2%대 초반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사실 6개월, 1년 전에 말했어요. 근데 많은 투자분들께서 둔감해진 거죠. 이제 사람들께서 2%대 초반보다는 2%대라는 것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후반대에서 2% 중반대로 내려오면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50bp, B컷이 아니라 25bp, 베이비컷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 해줬지만 전방의 AI 기업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CEO가 적극적인 발언을 해준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물론 이 모닝 스탠바이뿐만 아니라 이제 토마토 증권통 방송에서 나오면서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아쉽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젠슨 황 CEO가 확실하게 이번 4월달 실적 발표 이전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AI 반도체, GPU에 대한 발언을 꾸준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4월달 실적 발표 이후, 8월달 실적 발표 이후 어떤 영업이익률 성장폭이라든가 매출 총이익률 증가율 이런 것들을 줄고 있다 보니까 좀 언론 플레이를 조금 삼가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애석하게도 오늘 아침에 그런 발언들이 나와주면서 AI 반도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뉴욕 시장이고 국내 시장과 아시아 증시에는 발목을 잡는 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시간 전에 나왔어요. 엔화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엔화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이 엔화 환율이 142엔, 144엔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과거의 160엔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젯밤에 BOJ 심의위원이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내놓으면서 엔화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엔화가 142엔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140.7엔까지 하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게요.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금투세랑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도 그 영향을 받죠. 근데 이 정말 뉴욕 시장이 반등을 하고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엔비디아나 뭐 AMD, 마이크론 이런 종목을 반등할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저가 매수를 유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좋았어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살 건데 매수 버튼을 누를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엔화가 142엔을 이탈해서 140엔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안타깝게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나올 것 같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나오겠는데 오후장에 이제 뭐 선물이라든가 당연히 코스피 200 선물이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야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게 현물 시장으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만 국내 시장이 진정한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그리고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 반등일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선물 시장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대선 관련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섹터가 분명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산과 바이오, 전력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는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잘했다, 뭐 트럼프가 내가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봐야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뉴스를 뭐 TV 토론, 미국 대선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뉴스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근데 특징은 그 수십 개랑 수백 개의 뉴스를 볼 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언론사가 있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언론사에 걸맞는 종목은 제가 가장 맨 뒤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보수적으로 반응한 언론사에 따른 수혜주를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 대선 사실 누가 이기든 간에 방산이랑 바이오 전력 설비를 기대를 해보자 이런 뉴스가 있고 트럼프를 몰아붙인 해리스가 2차 토론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이 열리기 전에 헤드라인이 뭐냐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사실 트럼프 대선 후보에 대한 우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워낙 이 마우스 파워가 대단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약간 좀 밀린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승부는 대선에서 내자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해리스 의원이 강한 결과를 좀 얻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어서 2차 토론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보수적인 언론 갖고 왔습니다. 이 TV 토론에서 시청자 605명을 긴급 여론조사했을 때는 해리스가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다 44%, 트럼프 대선 후보가 40%, 이거는 토론 전에는 39%에서 43% 차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이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봐야 되죠. 이런 퍼센트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섹터가 무엇일까? 이 수혜를 입는 섹터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투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섹터는 다양합니다. 제가 앞에서 방산, 바이오, 전력설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리화나 비트코인, 신재생 에너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종목들까지도 관련 섹터를 7개에서 8개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리화나 비트코인,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실적 확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이나 단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으신 분들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바이오, 방산, 전력 설비 쪽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물론 약간 트럼프 대선 후보 쪽으로 좀 약간 무게추가 있는 종목이지만 이 방산에 대한 중요성을 과연 소홀히 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서도 방위비에 대한 투자 부담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강 상태로 갔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산이 물론 내수가 있지만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물론 지금 수출 동향은 이 화장품이 굉장히
돋보이는 동향을 보여줬지만 방산이나 조선, 반도체 등도 견조한 수출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들의 장점은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만 단점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1320원에서 133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방산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서 수주 잔고가 1년 반치, 2년치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을 기록했을 때 5%만 뺐을 때는 충분히 이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 생물보험법이 통고가 됐죠. 근데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바이오 시밀러나 CDMO 시장 규모가 2년, 4년 사이에 2배, 4배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상원 통과 결과, 그 다음에 적용 시점이 203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스피 제약과 코스닥 바이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근데 전력설비는 정말 우리가 방산, 반도체, 조선,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섹터 중에서 조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라고 검색을 해보셨을 때도 이 전력설비, 미국에 대한 수출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업황에 대한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는 마리화나 비트코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윙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방산, 바이오, 전력설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제가 3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삼성바이오로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수급 동향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잦아드는 모습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61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종목은 H현대일렉트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기관은 아직 매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순매도 금액이 줄었어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3거래 연속 양봉 보여준 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4회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과 61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봉에 사실 수 있는 분들 음봉에 사시면 되겠지만 저는 시장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를 오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주 산다는 관점으로 3에서 6개월 모아가는 관점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같이 따라가도 좋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적은 방산이나 바이오, 전력설비 업종과 관련된 3가지 핵심 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네, 방산, 전력설비, 바이오 말씀을 드렸으면은 반도체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키워드를 2가지밖에 못 뽑아서 제가 2차 전지를 다음 주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반도체를 말했던 전문가들은 이 죄책감이 들어서 책임감에 의해서라도 반도체를 꾸준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만 원대 중반부터 8만 원대 초반, 7만 원대 이제 중후반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꾸준하게 챙겨야 드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물론 나스닥이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그 나스닥 강한 모습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직수혜를 입을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바닥을 잡는 모습이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4일
바닥을 다진 다음에 지금 6거래 연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3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관련 종목 이전에 이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이 삼성전자의 하락을 겪는 것보다 알고 삼성전자의 하락을 겪는 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신입 개미들 평균 손실률이 13%가 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지금 75,000원이나 8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했을 때 현재가가 64,900원 때는 평균 손실률이 딱 13%예요. 그래서 바닥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75,000원, 8만원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 계통들이 리포트, 목표가 하향을 리포트를 내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약 3조에서 4조 정도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기관이 한 1조 정도 샀고 개인이 3조 정도 샀어요. 그러면 이 75,000원과 8만원 사이에 산 이 3조 원의 삼성전자 매수세를 넣으신 투자분들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추가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추가 매수 자금을 모은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 시점이 오늘은 아니고 빠르면 내일 오후. 근데 빠르면 내일 오후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추석 이후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 증권계통에서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보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D램, 낸드 플래시가 모두 직전 분기 대비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SP라고 하죠.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인도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모멘텀 중에 후자는 조금 아쉽지만 전자는 예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제가 이 스마트폰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반도체 부분, 하만 부분 이걸 다 제가 쪼개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분명히 1분기,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정말 갤럭시 S24, 갤럭시 링이 정말 이 AI를 탑재한 정말 성장, 이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는데 내가 판단한 거에 비해서 많이 안 팔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많이 안 팔렸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증권계통에서 하락이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말씀드리기에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후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인도 가격 ASP가 하락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가 시그널이 있느냐? 저가 시그널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노태문 사장도 3억가량, 한종희 부회장도 7억가량, 그 다음에 박학규나 전혁영 부회장들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진행한 게 아니에요. 이 뉴스를 보시면 9월 초부터 어제까지 거의 1주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사주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매수를 한 건 아니겠죠. 바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직수혜가 되겠지만 그 낙수 효과를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 시점은 우리 모닝 인사이드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SK하이닉스는 바닥 잡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밀려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HD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는 섹터 중에 중장기적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이제 이슈 1에서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제가 단기적인 수익 청산이 가능해 보인 종목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모듈 판매 주력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 태양광 모듈 판매 매출이 90%에 달하는 종목인데 조금 이 내실을 갖추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언론사들이 이 지지율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요게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의 시청자들의 63%가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점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어제 SK 이터닉스는 상한가에 갔고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사실 이 종목들도 권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갭 상승한 다음에 오전장에는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분명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ESS랑 해상풍력이 강세를 보였을 때 이 태양광이 뒤를 쫓을 거예요. 근데 이 태양광 중에서도 뭐 SDN처럼 좀 가벼운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하나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더 크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종목은 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 라고 판단돼요. HD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안 됩니다.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 4분기와 올해 1, 4분기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안타깝게도 2분기 역시도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미국 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던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 이 태양광 판매 매출이 90%에서 76.2%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태양광 모듈에 따른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 RE 플러스 2024에 참가해서 차세대 태양광 전시 모듈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은 꾸준히 하고 국내에 소홀히 했던 모습들을 줄인 다음에 국내에 대한 점유율을 늘린다고 했을 때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8% 상승했고 어제 시간에서도 플러스 5% 상승했기 때문에 시초가로 강하게 공략을 하기보다는 아마 시초가가 27,000원과 28,000원 사이에서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시초가부터 27,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를 마이너스 6% 잡고서 1차 목표가는 오늘 나의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6%랑 플러스 10% 사이로 잡는다고 한다면 빠르게 오늘 내일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여로 팀장의 모닝 관심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 대선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안전한 쪽에 포인트를 둘러서 방산 바이오 전력 설비, 방산에서는 현대 로템이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전력 설비 쪽에서는 수급을 고려해 HD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AS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오늘은 좀 강하겠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잘 견디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 태양광 쪽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단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관련된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